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3월 18일입니다. 위대한 지적질 서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지금 3월달 3월 중순 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눈이 많이 올 수가 있나. 오늘 아침에 그 문 열어보니까 정말 눈이 많이 왔더라고요. 저희 지가 사는 데는 그 산이 있는 동네라서 그 우면산 있는 그쪽 동네거든요. 근데 보니까 정말 때 아니게 눈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되고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날씨가 더 좀 많이 온도가 내려가기도 했고요. 일하는데 좀 지장이 있을까봐 걱정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특별히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가 대구 경북대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학생들과의 이제 그 정치적인 그 포럼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간 토론을 놓고 토론을 이렇게 한 거죠. 정치적인 주제로. 대구는 한동훈 대표한테는 상당히 그 뜻깊은 곳이라는 거를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대구에 대해서는 또 그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죠. 한동훈 대표는. 왜냐하면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표시를 한 것도 처음에 대구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게 이제 출발이 돼서 우리한테 이렇게 다가왔었는데, 오늘 찾은 대구는 그 이후에 어떤 또 변화된 모습으로 찾아서 감회가 좀 새로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대구에서도 작은 그 소란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전 국민이 다 한동훈 대표를 좋아하겠습니까? 저마다의 다 생각이 있고 또 저마다의 그 가치가 다 틀린데 100% 한동훈 대표를 좋아한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1인 체제, 그런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위장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그런 한동훈 대표한테 불만을 가진 학생들이나 또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표시를 했는데요. 그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치인이든 분명히 호감을 가진 사람, 또 비호감인 사람이 분명히 있죠.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포용을 하는 한동훈 대표가 우리는 이제 좀 마음이 놓이고 정말 이렇게 미우나 고우나 모든 국민을 다 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한동훈 대표한테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것을 바라보는 그 유튜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아주 침소봉대해서 큰일이나 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데.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디 감히 대구를 오냐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말을. 근데 한동훈 대표가 어디 못 갈 데를 갔습니까? 그리고 미래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어떻게든 이끌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어디는 못 가겠습니까?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있는 데는 더욱더 찾아가야죠. 그래서 더욱더 설득하고 더욱더 토론을 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거죠. 그게 정치인이 할 일이죠. 어떻게 자기 좋아하는 곳만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오히려 자기한테 비호감을 가진 사람들을, 또 자기의 한동훈 대표의 생각과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또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논평을 한 유튜버들은 어디 대구로 가냐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차라리 광주나 이런 데 가면 환영받을 거니까 그런 데를 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남을 가라고. 당연히 호남도 가야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그 한동훈 대표의 그 포용력을 자인한 꼴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얘기했잖아요. 호남에 가면은 환영받을 거라고. 당연히 호남에 가도 환영받죠. 그렇지만 그런 어느 한 지역을 이렇게 도외시하고 안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전국적으로 다 골고루 다 가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청취를 해서 내가 갖고 가자 하는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맞게끔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현장에 가보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내가 앞으로의 그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한동훈 대표는 그만큼 전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그 지도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유튜버들이 그랬잖아요. 자기네들이 스스로.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강용석하고 이봉규 그 두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차라리 호남에를 가라고. 근데 그거는 아주 뭐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호남 가야죠. 호남 가서 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같이 얘기하고 그래야죠. 어떻게 그런 그 얕은 생각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지. 그렇게 하면 계속 만약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거기를 안 가면 계속 그 괴리감만 생길 뿐이고 계속 같이 화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떤 한 지역에만 국한된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온 대한민국을 다 이렇게 아울러서 해야 되는 정치인인데 어떻게 한 곳만 가서 그렇게 나를 좋아하는 곳만 찾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가 됐든 한동훈 대표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또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고 또 같이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되는 데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마음입니다. 그냥 말로만 국민이 먼저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국민이 먼저라는 게 표시가 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전혀 의미 없는 그냥 뭐 호응하는 도시에만 찾아간다는 거는 정치인으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그 한동훈 대표가 보여주는 모습에서 다시 한번 그 신뢰를 느낄 수 있는 신뢰가 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더욱더 그 찾아가서 더욱더 만나서 계속 같이 대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한동훈 대표의 행보는 이제 날이 갈수록 이렇게 좀 각계각층에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그러니까 지금 그 굉장히 그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래야 될까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뭐 어느 한순간에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국민들한테 대한 그 미안함도 있고 국민들한테 대한 그 의무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넓게 보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청취를 하고 또 그 어려움을 듣고 이렇게 하려는 그 모습들이 정말 짠합니다. 또 거기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힘을 더 실어야 줘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성원을 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이렇게 그 바라는 것이 그것이 돕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더 이렇게 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옛날에 왜 그 우리가 그런 노래 있었죠. 왜 그때 우리 그 보통 이제 그 운동회 때나 이럴 때 보면 그 응원가 중에 하나가 뭐 이 세상에 뭐 누구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뭐 해가 떠도 달이 떠도
누구가 최고야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또 반대쪽에서는 또 아니야 아니야 누구가 최고야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그게 딱 생각이 났어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없었으면 보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의 보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 저는 딱 답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동훈 없는 보수는 존재할 수가 없구나 이 생각을 딱 했습니다. 지금의 정치판을 보면 이 보수 쪽에서 대중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인물이 누가 있나?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없었다면 누가 있었을까요? 그 자리를 대체할 인물이 누가 있었을까요? 그 정도의 그 성향을 가진 한동훈 대표의 그런 마음을 가진 그 국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그 한동훈 대표 특유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보수에 한테 누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이 보수 정치판에는 대중적 기지를 이끌어낼 인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생각나면 여러분들 좀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보수 정치에는 리더십의 그 부재예요. 리더십의 부재. 지금 이렇게 확 이끌어갈 만한 인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차기 리더가 없는 거죠. 뭐 신선하지도 않고 또 국민적인 신뢰를 얻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이런저런 그 루머에 휩싸이다 보니까, 특히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거든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진짜 힘듭니다. 앞으로 가면 더욱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저것 뭐 많이 터질 테니까. 그런 그 명태균과의 그런 그 잘못된 거래라 그래야 되나? 잘못된 그런 커넥션들이 많이 터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보다 더. 그러면은 국민적 신뢰를 가면 갈수록 잃는 거니까 쌓아갈 일이 국민적 신뢰가 높아갈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될 당시에 그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얻었던 그런 왜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던 그런 힘이 있잖아요. 맨파워 있잖아요. 왜? 그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뭔가 이렇게 신선함을 줬고, 그때 제일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국민들한테 특히 보수 정치인들한테 제일 마음을 줬던 게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고,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반민주당적인 성향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반좌파 그런 성향이 엄청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알린 것은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그거 갖고 이름을 알렸지만, 그 이후에 했던 반민주당적인 것들을 이렇게 또 공정 원칙 부분에서 이렇게 끝까지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한테 각인이 돼서 지금 그 자리까지 오르게 됐던 거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는 또 많은 실망을 했지만, 근데 지금에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금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없다면 2030 세대하고 중도층들은 벌써 외면했을 겁니다. 아마. 국민의힘하고 보수 정당을 아주 외면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끌어올 만한 인물이 없어요. 그 사람들을 끌어올 만한 그 매력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왜? 정치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 또 그런 인간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이 없단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노래에 있듯이 해가 떠도 달이 떠도 한동훈 대표를 외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존의 그 보수의 정치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안 그럴 것 같았었는데 그 소통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다 보면 이 보수 쪽에 있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뭔가 이렇게 흉금을 터놓고 탁 국민들하고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한동훈 대표를 보면 오늘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 소통 능력이. 나를 싫어하든 나를 좋아하든 국민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자리를 마련을 해서 어디를 가서 그러니까 누구를 뭐 각계각층 모든 뭐 종교계든 뭐 이런 데서 그게 단지 무슨 뭐 정치적인 보폭을 넓힌다는 의미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소통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는. 그래서 그 소통 능력이 뛰어나되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분들은 그런 소통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가서 불편한 자리는 절대 안 가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이면 뭐 국회의원도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국회의원들은 뭐 작은 의미에서 좀 그렇다고 할 수가 있을지라도 대통령으로서의 제목은 그런 자리를 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자리든 가서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흉금없이 또 얘기를 하고 쓴소리도 듣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뭔가 우리가 국민들이 좀 신뢰를 하고 이렇게 좀 믿음직한 그런 그 정치적인 지도자로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없으면 이 중도층하고 2030 이 세대는 관심조차 못 받습니다. 이 국민의힘하고 보수층은 지금 이 상황에서 놓고 보면 관심조차 못 받아요. 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욕만 태백이를 먹을 겁니다, 아마. 그 옛날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그 막 급전직하로 막 하던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런 행보를 보이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달래고 있는 겁니다. 보수라고 다 그렇지가 않다. 더 개혁적이고 더 신선하다. 이런 모습을 지금 여러 그 만남을 다니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뭐 막말을 막 해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무슨 저런 말을 해. 한동훈 대표가 그런 말 하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무슨 저런 뭐 허무맹랑한 얘기를 해.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왜냐면 그거는 그렇게 말을 하려면 사실적이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되거든요. 이게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논리적인 화법으로 또 말 돌리지 않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중도층하고 그 청년 세대들, 젊은 세대들한테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신뢰도가 높아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물론 그 청렴성도 당연히 같이 수반이 되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뭐를 뭐 착복했다거나 뭐 그런 게 없잖아요. 무슨 뭐 매관 매직했다거나 뭐 그런 그 검은 그 커넥션의 냄새는 전혀 없잖아요. 한동훈 대표. 오히려 한동훈 대표는 그런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런 검은 거래, 뭔가 이렇게 그 협잡꾼의 냄새가 나는
그런 것들 엄청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충분히 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그 언행이라 해야 되나? 행동 또 뭐 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검사 출신이지만 한동훈 대표는 단순하게 그냥 뭐 법조인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 행정적이거나 뭐 그런 정치적인 거 법무부 장관을 할 때 보면 그런 감각도 이렇게 좀 기존에 해왔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 보였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 자기만을 위한 것을 하지 않았으니까 자기를 위한 거는 거의 다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한 거는 막 했는데 자기의 그 일신상의 그 호사를 위해서 한 거는 없거든요. 그게 보여지는 게 비행기 탈 때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충분히 좋은 자리에 타야 되는데도 좋은 자리에 안 타고 그냥 일반적인 좌석 이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그 면면들이 우리의 마음을 얻어가고 우리가 또 그런데 마음을 뺏기는 거죠. 그게 뭐 한동훈 대표가 국민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뭐 그렇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보이진 않았잖아요. 진정성 있는 그런 행동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또 내가 이렇게 해야지 국민들이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몸에 배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건 아주 중요한 건데 그 정책적 메시지를 아주 효과 있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거는 그 좀 똑똑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정책적 메시지를 전달을 하려면 그냥 남이 써준 거를 가지고 그냥 읽기만 하면 그게 훌륭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문가가 써준 메시지보다도 더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동훈 대표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뭐 보좌해 주는 사람들이 뭐 누가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읽으면은 사람들이 좋아할 겁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자기는 지식 없이 그냥 쓱 써준 거 이렇게 그것만 그냥 읽고 이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구 문영배 재판관인가 그 사람같이 이렇게 뭐 시나리오대로 읽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무슨 진정성이 느껴집니까? 한동훈 대표가 뭐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 거 보셨나요, 여러분?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준비해서 이렇게 해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거를 그런 당위성을 충분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맞아.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문성에 대해서도 거기에 같이 소위 전문가라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한동훈 대표의 전문적인 그런 그 식견에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없었으면 누가 이런 걸 했을까?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 진짜? 아무리 생각해 홍준표 시장이 이런 거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그 양반도 물론 뭐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공부 많이 하신 분이긴 한데 그런 거를 해야 할 정도로 그 국민들을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진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좀 더 나아 보일까 해가지고 그런 얕은 수를 부리는 그런 말만 할 뿐이죠. 오세훈 시장은 뭐 홍준표 시장보다는 좀 낫긴 한데 진정성은 좀 떨어져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면들이 보면
누구 하나 이렇게 지금 믿고 맡길 사람이 한동훈 대표 말고는 없어 보이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좀 믿을만해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저는 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면성은 좀 나쁜 말이잖아요. 그죠? 양면성이라면은 뭐 두 얼굴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건 이재명 대표한테나 해당되는 말이고, 한동훈 대표는 좀 다양한 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추상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칙이 어긋나고 공정하지 않고 잘못됐다고 느꼈을 때는 한동훈 대표는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추상같이 얘기를 합니다. 잘못됐다고. 그래서 그게 법과 원칙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또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때는 굉장히 유연한 태도를 보입니다. 사람들한테서. 또 아이들과의 어울리는 모습에서 그냥 굉장히 유연하고 그냥 스스럼 없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들이 이 중도층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여러분 보시기에도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보수 정치판의 개혁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보수 정치 적폐 이미지, 그런 것들이 갖고, 우리 보수는 왜 적폐 이미지가 지금 약간 셌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한테서 보이는 모습은 그런 모습은 전혀 안 보이죠. 그런 개혁적 보수 이미지를 충분히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없으면, 한동훈이 없으면 보수의 개혁 드라이브는 아예 존재를 하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동력이 없어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없으면 개혁의 원동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없는 보수의 미래는 없다는 거죠.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정치인들이, 보수 정치인들이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한동훈 대표만큼 그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을 만나는 그런 정치인들이 과연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시장은 그런 구시대적인 이미지고, 또 중도층 확장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중도층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뭐 원희룡, 유승민 이분은 뭐 대중적인 지지도는 너무 부족하고, 뭐 김문수 그분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광훈 목사 집회에 가는 순간에 중도층을 버렸다고 우리는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참석해서 거기에 같이 호응하는 순간에 그들한테는 어떤 호응을 얻을 수는 있어도 그들을 제외한, 그들이 무슨 뭐 한 10%, 15%라고 봤을 때 나머지 이쪽 85%는 다 그냥 포기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없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없으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대선에서 보수의 경쟁력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맞서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강력한 인물이 없다는 거죠. 카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지금 얕은 생각을 갖고 있는 저들도, 그런 극우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뭐 보수 계속 참칭을 하고 있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 사람들은 보수 아니거든요. 보수를 배신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왜 국민의힘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자유통일당에 가서 얘기를 해야지,
거기에서는 무슨 뭐 누가 한 명 없으니까 계속 국민의힘이 이러면 안 되네, 이러면 안 되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발 나는 그 사람들 국민의힘 얘기는 좀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유통일당에 가서 얘기하세요. 그 사람들 보면 다 욕하잖아요. 뭐 권성동 대표도 잘못됐다, 누구도 잘못됐다, 뭐 국민의힘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그냥 자기네 입에 맞는 말 해주는 몇몇 사람, 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나경원, 뭐 이런 사람들만 자기네들이 좋아하잖아요. 뭐 장동혁이 뭐 돌아온 탕자라는 등 뭐 그들 입에 맞는 말만 해주는 그 몇몇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뭐 이철우 그 경북지사인가 그 사람도 또 그렇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그냥 거기에 가서 자유통일당 그냥 만들면 되잖아요. 자유통일당에 들어가서. 근데 그렇게 하진 또 못해요. 왜냐하면 국민적인 신뢰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의 그 모습을 알고 있는 거죠. 자기네의 그 실력을, 국민적 신뢰도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고 계속 남의 상에 와가지고 감나라, 뭐 배나라, 무슨 뭐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울리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그 자기네들을 지지하는 그 몇몇 사람한테 계속 희망 고문을 주고 있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어쨌다는 등 뭐 조금 있으면 뭐가 어떻게 될 거라는 등 계속 그런 희망적인 얘기만 하면서 자기네들을 배만 불리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이 보수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한 그 재편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미래는 좀 개혁적이고 젊은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없으면 그 보수의 그 중장기적 전망이 전혀 없습니다. 뭐 어둡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뭐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뭐 안타까울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발 맞춰서 우리 또한 좀 이렇게 열심히 더 힘을 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마음속으로 성원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한동훈 대표가 없는 보수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보수가 살아남으려면 한동훈 대표 같은 리더가 필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냥 한동훈 대표가 없는 보수는 그냥 과거에 머무는 집단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는 그냥 그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그런 그 진짜 그 이게 뭐야 이렇게 그 촌스러운 보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그냥 그 과거에 얽매여 있는 에헴하고 이렇게 그런 꼭꼭 막혀 있는 그런 보수의 모습으로 머물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같이 또 토의하고 생각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방법을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댓글 주신 분 중에서 제가 그 구독자 신경 쓰지 마시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 유튜브를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참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네, 그게 또 저의 힘이기도 하고 저의 또 그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구독자를 많이 이렇게 좀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방송을 할 때마다 여러분께 그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뭐 많은 분들이 이미 구독을 하셔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만 또 그렇지 않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마음속으로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런 걸 잘 못해서 그랬는데 그 한영란님이라고 계신데요. 한영란님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마음속으로 후원을 해주셔서 소중한 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힘을 내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